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내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넌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긁어.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만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겹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될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 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모 귀때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더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꾹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할라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항까지 도착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였던 저희 부부는 매년 양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해 드렸었어요. 선물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 모아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시던 여행을 못 가시고 국내에서만 맴돌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모의 불만이 남편도 많이 버거웠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와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제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시모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행 다녀봤자 전부 다 똑같아서 시간만 아깝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재촉하셔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뭐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전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기다렸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재촉하는 거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국내에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떠날 수 있게 해줘라. 일단 떠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있는 상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와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짐 다 싸놓고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굼떠서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맨날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두 발 뻗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힘들게 알아보고 있는데 고생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어제도 전화통화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보채기만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연락 드릴 테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행 한번 보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냥 대충 결제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웬만하면 억지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내 두 눈으로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마.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저기에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간다더니 벌써 다 떠나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네가 아냔 말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그럼 그냥 아무거나 결제해서 대충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해서 여행 가시는 거 고생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냥 처음부터 보내주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여행 보내주겠다고 쓸데없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됐다, 됐어. 이런 기분으로 여행 가봤자 뭐 하겠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보나 봐라.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시모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죠. 시모에게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매일같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아무데나 보내드리자며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남편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왕 가시는 거 최대한 고생 안 하시고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으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라고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 했었는데 시모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괜찮은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참의 고민 끝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구성 상품도 좋은 것 같아 다음날 여행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 여행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상품이 남편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이 같은 여행을 떠나는 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쪽 여행사가 그래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남편은 다른 상품은 있는지 상담을 이어나갔고 가격은 비슷한데 시부모님과의 일정은 전혀 겹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소개해줘서 남편은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려야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출발은 하지만 여행 상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신경 써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들떠 계셨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시모가 주말에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면서 그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밥 한 끼 해 주시려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계셨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동안 여행 상품 알아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한테 불만을 털어놨겠니?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자랑하듯 사진 찍어 보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던지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재촉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돈댁 분들은 여행 안 가신다니? 이번만큼은 사돈댁도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만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잖아도 이번 여행 장인 장모님도 같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상품이 달라서 같이 겹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 사돈분들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됐다고? 코스가 달라도 오다 가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껄끄러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엄마 아빠만 보내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구성도 괜찮기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저희 집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해야 제 속이 편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사돈댁 여행 일정이랑 내가 떠나는 일정이 다르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 변경이 있었을 텐데 비교 좀 해보게 계획표 좀 확인해 보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데 사돈댁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냥 꽁으로 가는 건 너무하잖아. 저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것 뿐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는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여행 스케줄을 보여드렸어요. 시모는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시부와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흥분을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한식인데 사돈댁은 왜 양식인 거야? 어떻게 같은 가격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너는 엄마가 여기까지 가서 한식을 먹고 싶겠니? 다 결제 가격 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좀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쪽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시게 될 일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정 중에 한 끼만 한식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관광 지역에 가는 것도 엄마 쪽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엄마 일정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돈댁 여행 상품은 취소해라. 이것저것 비교가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다음에 가시라고 말씀드려. 어머님, 이 상품이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행 일정은 어머님이 가시게 될 여행 구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보고 결정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여행 계획을 세울 테니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움의 반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건데 우리 쪽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 혹시 음식만 바꿀 수는 없는 거니? 사돈댁 음식들은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쪽 여행 상품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여행도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 게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휴, 이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 생각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여행 계획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에 지쳐버렸고 실망한 나머지 한상 차려진 음식에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만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한테 일절 연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배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2년 만에 떠나시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공항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이 아닌 그늘진 얼굴로 저희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착을 하셔서 제가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이 모두 마주보게 됐는데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고 그 말을 받아친 엄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공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내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다행히 저희끼리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돈과 얼굴 마주하면서 여행 떠날 기분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시간 되면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상처를 주셔야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키우는 걸 뭘 바라시고 키우신 거예요? 애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여행을 떠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보답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아들 돈으로 왕복 티켓 300만 원짜리 끊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했더니만 안사돈께서 눈치가 없으시구만. 염치 없이 여행 떠나시는 거면 표정 관리라도 잘 하시던가.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정말 여행하는 당일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용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참아야 될 것 같아? 방금 하시는 말 들었지? 당신 돈으로 왕복 티켓 끊었다고 우리 부모님 염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해? 내가 얘기할까?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3년째 날백수인 어머님 아들을 제가 먹여 살렸다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 자체도 안 보고 겨우 설득시켜 면접 보게 해서 취업시키면 며칠 있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의도 없이 퇴사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벌써 3년째라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였는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과 아주 똑 닮았네요. 저는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요. 3년째 날백수 아들 둔 어머님 염치나 챙기세요. 그 왕복 티켓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여행 가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들고 계셨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백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도 부유한 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두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 직업인지라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쉬고 있어도 면접이 없는 날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리 백수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금방 늘어지고 일하기도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을 가지게 해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양가 부모님께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공항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막말은 결국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을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하나 취소하려고요. 당일 취소라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취소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힘들게 여행 상품 결정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막지 그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 부모님 보고 염치가 없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어쩌겠어. 해외여행은 앞으로 꿈도 못 꾸시는 거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의 삶에 적응을 했는지, 일을 할 생각보단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축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잖아. 내가 화장품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 당신은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봐왔으면서 어떻게 3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당분간 별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전부 제 돈으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결제해주는 척 했던 것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 좀 올라가라고 옳은 척 해줬던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이 사람과 별거하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 이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백수 아들 끼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속 터져서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요?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 부리셨죠? 저는 거기에 더해 3년간 백수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 문인력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려고 많이 들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째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저는 또 일을 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수 아들 챙겨주세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 서류 따로 보내줄 테니 법원에서 보자. 그동안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까지 더 얹어서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하겠죠. 거기에다가 시모까지 거들 테니
그만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결제했는데 안 가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드린 다음 여행을 떠나신 만큼 그곳에선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 결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왔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또 설득시키려 들 테고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태예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들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천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너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원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